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MS 오토텍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MS 오토텍 최근에 좀 자동차주들이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죠. 오늘 뭐 최근에도 좀 자동차주들 힘을 그래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당히 지금 그래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실적은 아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뭐 물론 이제 이게 테마주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자동차주들은 실적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백조 시장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소재 국내 최초 개발 성공 기술 이전 상용화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우주 발사체 등에 쓰이는 탄소 섬유 같은 탄소 복합재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 수요 공급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 탄소복합재 공급 수요 기업의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 튜브 등 가볍고 강도가 높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이다. 정부는 소재 무게 절감 기술이 중요한 우주항공 방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는 2030년 탄소 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예, 이제 탄소 복합 소재,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 나노 튜브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강하게 이렇게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제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 최근에 3거래 이제 2거래 전이죠. 2거래 전에 오늘 종가 이틀 전에 이 양봉 나오면서 이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지지대가 좀 밑에 있거든요. 약간 4,750원입니다. 오늘 5,180원인데 4,750원에 지지대가 있고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300원이 되겠습니다. 5,350원 정도 되겠습니다. 5,350원에 1차 저항대, 그리고 2차 저항대는 5,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대는 4,750원, 1차 저항대 5,350원, 2차 저항대 5,75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지금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수급이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지금 거의 이제 개인이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 종목은 이제 메이저 수급은 끌고 가지 않고 메이저 수급이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 뭐죠? 개인이 끌고 간다는 거죠. 개인이 지금 이 종목 한 달 동안 20만 8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사는 기조이고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파는 기조가 아니라 조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처음에 샀다가 계속 팔다가 쭉 팔다가 다시 샀다가 팔다가 약간 트레이딩 구간을 좀 돌았었다는 것이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4,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약간 사는 기조죠. 누가 사고 있느냐?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이제 제가 봐서는 뭐 개인이 핸들링 한다고 봐야겠죠. 메이저 수급은 이 종목을 핸들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비율은 1.64%.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참여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이 종목은 40%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분율이 괜찮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재작년에 1조 5천억에서 작년에 2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2020년도에 268억에서 작년에 513억, 예, 재작년, 작년, 아니죠. 3년 전, 2년 전, 1년 전, 예, 268억에서 513억, 그 다음에 1491억까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60억에서 재작년에 202억 원으로 됐다가 작년에 113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거죠.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232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440억까지.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182억 원에서 올해 298억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자, 2020년보다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회사랍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부채 비율은 233%, 이게 다소 높습니다. 유보율은 745%이기 때문에 다소 낮습니다.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약 995원, 대충 1000원이죠. 근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데 아무튼 현재 컨센서스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 봐야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BPS는 4226원. 자, 그럼 1000원을 계산하면은 현재 어떻습니까? 1000원인데 현재가가 5180원입니다. 그러면은 PER로 몇 배죠? PER 5배입니다. 그게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 5배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 내년 거를 실적을 땡기고잖아요. 그러면 PER 2배, 3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7.3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뭐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못 줘도 PER 뭐 10배는 줘야 되잖아요. 지금 PER 5배인데 작년 구간인 거고 올해, 내년 보통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후 내년 거를 기준으로 실적을 땡겨서 보통 이제 EPS를 보통 계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구간은 PER 한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PER 10배가 적정 구간이거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자동차 부품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CB를 올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밑에 3월, 2월, 1월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CB가 전환이 됐네요. CB라는 거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그게 다 매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한 상태라는 거죠. 내년 실적을 땡겨보면은 피해 한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란 거죠. 관련된 자회사로는 역시 명신산업이 보이죠. 명신산업, 그리고 EV 모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신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예요. 근데 저평가 치고는 너무 저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내년 실적을 땡겨오면 PER 2배, 3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2, 3년만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이 회사를 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엄청 저렴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지금 완성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예, 여름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은 기가 돼야 막 일주일 막 그러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람들은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차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휴가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펀드 매니저는 그때는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죠. 그리고 가기 전에는 어느 또 지분을 또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크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6월부터 8월까지 그 구간에는 상당히 테마주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8월도 이제 중순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만간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다 이제 복귀를 하겠죠. 휴가를 끝내고. 그러면 이제 실적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거기 핵심은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가 되겠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란 거죠. 지금 테마주가 조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테마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잡히면은 실적주가 움직이겠죠. 실적주의 가장 큰 실적주는 1번이 누구다? 자동차.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데는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다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반도체는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전부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적자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 세 가지 업종이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이 끝나게 되면 8월 말이 되고 9월 달 되면 이제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MS 오토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이동 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